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주말 잘 쉬고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편한 복장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항상 건강 걱정해 주시고 잘 챙겨 주셔가지고 이번 주말은 특히 잘 쉰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인사를 건강하시고 성투하라고 말씀을 올려서 건강을 잘 챙겨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콩나물도 먹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원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종목 언급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었냐면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좀 묻히긴 했는데 관심들이 많이 없으셔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7월 이후로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GS 홈쇼핑이 조금 불리하고 GS 리테일이 유리해서 GS 리테일이 수혜를 많이 얻을 거다. 그리고 합병을 했을 때 그 양사에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GS25 관련된 건데 GS 리테일이죠. 젠더 이슈가 좀 있었어요. 페미들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페미 분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페미니스트 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 중에 메갈리안이라는 집단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쪽의 손모양이 요게 심볼이라고 합니다. 왜 요거냐? 이제 그거는 한국 남성 성기를 좀 비하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뭐 6.9cm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좀 젠더 이슈가 좀 심해지니까 20대, 30대 기반으로 남녀가 좀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상도 그렇고 오프라인상도 그렇고. 근데 GS25가 대체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제 한 장의 포스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캠핑 가자라는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쪽에 뜨거운 소세지를 요렇게 잡는 포스터가 한 장이 게재가 돼요. 근데 보통 그 뜨거운 소세지를 손으로 이렇게 잡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소세지라는 그런 모양과 손 모양, 그 메갈리안의 표식 요게 겹쳐서 이제 의심이 좀 들어간 거죠. 20대, 30대 남성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했고, GS25에서는 포스터를 바꿨어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게재된 포스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지를 했는데 바뀐 포스터에는 요건 없어졌어요. 근데 거꾸로 읽었을 때 여전히 메갈이라는 표식은 살아있는 상태고, 뜬금없이 좌측 좀 하단 부분에 별 모양, 달 모양 요런 심볼이 또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또 뭘 상징하냐 봤더니 서울대 쪽인가요? 그쪽에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이라고 그 표식이 또 새롭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항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포스터를 바꿔서 완벽하게 포스터를 웬만한 것들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도트에 또 요 표식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별들을 지워서 밤하늘에 이런 표식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30대 남성들 위주로 GS25에 관한 불편함이, 화가 이렇게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젠더 이슈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GS25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GS25에서 사과문을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해프닝이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죄송하고 여튼 죄송해요. 근데 조금 우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하니까 GS25 대표님께서, 사장님이 직접 이제 경영주들한테 사과문을 올리세요. 왜냐면 경영주분들은 젠더 이슈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20대, 30대 남성이랑 여자랑 싸우는 거 상관이 없는데 괜히 20, 30대 남자들이 편의점 주류 고객이거든요. 담배도 많이 사고 술도 많이 사고 과자도 많이 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편의점을 안 오니까 매출이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주분들이 경영진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너네 왜 사장 나오라 그래? 너네 내가 체인점 해서 이렇게 장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소상공인, 소시민을 니네가 마케팅을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하고 대응을 잘못해서 나를 매출을 줄게 만들어? 내 밥줄을 니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GS25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문을 올립니다. 경영주 분들한테. 그래서 관련자들 다 색출하겠다, 이렇게 처벌하겠다, 요런 사과를 올립니다. 근데 민심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왜 경영주들한테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냐, 국민한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었을 때 그 디자인을 담당을 했던 GS25 디자이너라는 분이 본인이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직접 올려요. 이제 그 사과문이 또 다른 하나의 불씨가 돼요. 그 사과문 내용이 이렇게 긴데 그걸 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결론은 우연이었다, 나는 억울하다, 해프닝이다, 니네가 뭐 잘못 이해를 한 거다, 죄송하지만 우연이다 라는 또 최초의 입장을 또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GS25가 거의 불매운동이 여론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20대 30대 남성들은 야 어차피 우리 군대도 갔다 왔고 걷는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뭐 집 앞에 GS25 있어도 나 좀 돌아서 세븐일레븐 가거나 미니스톱 가거나 CU 갈 거야, 너네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매출도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GS25 점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힘들죠. 왜냐하면 저는 고객분들하고 같이 GS 리테일이라는 회사에 투자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요. 악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악재는 반드시 펀더멘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큰 악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젠더 이슈 때문에, 페미니스트 이슈 때문에 회사가 매출이 정말 많이 하락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야, 7월 이후에 좋은 그림이 펼쳐질 건데 내가 생각했었던 건 GS 홈쇼핑이랑 GS 리테일이랑 합병을 하면 디지털 커머스 쪽에 매출이 없던 게 많이 생길 거야. 굉장히 이쪽 부분이 많이 캐파가 늘어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주요 사업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GS 홈쇼핑은 온라인이 사업 영역이죠. GS 리테일은 편의점을 20, 30대가 주로 이용을 하고요. 홈쇼핑은 40, 50대 이상이 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완벽히 다르죠. 이 친구들을 합병을 하면 좋은 그림이 당연히 나타나죠. 예를 들면 GS의 큰 그림은 이랬던 거예요. TV에서 내가 GS 홈쇼핑을 봤어. 너무 좋은 와인을 싸게 팔고 있네. 그래서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사서 시켜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도 마실 건데 마침 GS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에서 와인 정기 배송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너무 좋아하는, 새롭게 맛보게 된 와인을 정기 배송을 시켜요. 근데 이번 주 걸 내가 미리 다 마셨단 말이야. 그래서 한 병 더 마시고 싶어. 그러면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GS25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GS25에 들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와인이 이렇게 픽업할 수 있게 상품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또 편하게 가서 와인을 집어먹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를 GS가 고객들의 생활 자체를 좀 가져오겠다, 이런 큰 그림이 있어서 저도 그 그림에 동의를 하고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요게 좀 흔들리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GS 홈쇼핑이랑 리테일의 고객을 전부 합치면 1,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인데 맙소사 세상에 고객이 1,500만 명이야. 너무 괜찮죠. 게다가 통합 고객은 거의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럼 700만 명으로부터 보통의 생활권에 관한 거의 매출 대부분을 가져올 테니까 GS 리테일과 홈쇼핑의 합병 회사는 엄청 큰 쿠팡 같은, 마켓컬리 같은, 신세계 쓱배송 같은 이러한 것들과 심지어는 뭐 네이버 쇼핑과도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하나씩 생기고 비전들이 보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신세계 이런 거랑 좀 달랐던 거는 GS 리테일 때문에 GS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방방곳곳에 생활권에 어디든 이렇게 박혀있는 편의점이었어요. 접근 반경이 너무 다 이렇게 촘촘하게 노드가 잘 박혀있죠. 그래서 그걸 엄청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왔어. 그래서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까. 주가는 실제로 빠져요. 주가가 실제로 빠지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가 나고 나서 안 그래도 좀 눌리는 구간이었는데 확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GS는 그 합병 이전에
매수 청구권이 있었어요. 매직 넘버가 34,200원 이 정도에 있었는데 그 매직 넘버 구간에서 약간 살짝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요. 야, 요걸 내가 12%, 15% 정도 수익을 잘 내고 있었어. 그리고 오르는 동안 난 한 번도 안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을 실제로 익절 리밸런싱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비중을 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플러스 15%였던 게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들었죠. 이걸 어떻게 할까 싶다가 좀 턴하는 지점에서 야, 요거는 이렇게 그래도 끝날 건 아니다. 아직 내가 봤을 때 좋았던 그림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런 꿈과 희망이 지금 펼쳐진 악재보다는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 비중을 더 왕창 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 반등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GS 디자이너 사과문이 나오고 더 안 좋은 불매운동이 거세지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가는 좀 올랐어.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걸 안 그래도 좋은 회사가 세고 셌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골치 아픈 주식을 가져가야 돼? 나 이렇게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를 고객님들하고 같이 받아야 돼? 물론 좋은 점도 있어. 근데 나쁜 점도 있잖아. 그래서 전 W게임즈처럼 그냥 미련 없이 텁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익 구간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도 아직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게 정말 좋은 주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정말 좋은 주식이었는데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갑자기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구간에서 제가 받았던 그 상실감과 그 판단에 대한 고통은 저는 스트레스를 이미 받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익 구간으로 잘 나와서 마음을 편하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정말 좋은 주식, 좋은 회사의 주식이 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맞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홈쇼핑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좋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남양유업과 동급의 불매운동 그런 거센 파도가 있는 회사, 이제 그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BBQ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이슈가 있었는데 BBQ 같은 경우에도 사과문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사과문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랜저를 일단 박았어요.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책임자 찾아서, 관련자 찾아서 발본색원 하겠다,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근데 GS 리테일은 대응이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냥 우연이었다,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의 이렇게 대한 태도가 쉽사리 진정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좀 불매운동이 장기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말고도 다른 건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국방부랑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뭐 군무새가 나왔다거나 뭐 아니면은 최근에 나온 포스터에도 또 여지없이 그 메갈리안 심볼에서 상징적으로 쓰이는 월계 수입이 나왔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니까 회사 자체가 대응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런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이 좀 결여된 회사라고 평가를 해서 이제는 GS 리테일을 더 이상 좋지 않게 본다, 좋게만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고, 끝으로 GS가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뭐 요런 표식이 나올 만큼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해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뭐 출산율도 문제인데 젊은 층들 기반으로 이렇게 성별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뭐 저야 뭐 제 앞가림이나 잘 해야 되는 인생이긴 한데 좀 나라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들 싸우지 않고 좀 잘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보기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사실 페미니스트라는 집단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뭐 여성 집중적인 집단도 마찬가지고 뭐 남성 편향적인 집단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런 거는 다 둘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평소보다 조금 편안한 상태의 영상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아마 회사에서 인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죠?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